투자 멘토링 시작합니다. 전화와 문자 열려 있고요. 언제든지 전화, 문자 창구를 통해서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걸려온 전화부터 받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한시 스토킹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식사하셨어요? 반갑습니다. 점심 아직 안 했어요. 요거 끝나면 할 거예요. 빨리 전화 끊고 식사하셔야겠어요. 예. 근데 예. 화면은 TV는 계속 틀어놓는 거 아시죠? 예, 예. 예. 어떤 종목 때문에 오늘 연락 주셨을까요? 삼성전자 우선주요. 삼성전자 우선주.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세요? 51,000원에 20%요. 51,000원에 20%. 어이구, 예. 매수하신 지는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그죠? 얼마 안 됐어요. 알겠습니다. 요거 예. 저 단타 개념이 아니고 좀 중장기로 가는 걸 네. 하고 싶은데요.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그거 알고 싶어서요. 아주 오래오래 들고 있는 것도 괜찮고. 알겠습니다. 예. 나종식 전문가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상담 받아보십시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금 전화시고 연세도 드신 것 같은데요. 일단 예. 뭐 좋은 종목 잘 선별하신 것 같습니다. 예, 어차피 이제 연세 드시고 그러신 분들은 뭐 급등락이 일어난 종목보다 이렇게 안정되고 그런 종목들이 좋거든요. 일단 예. 이제 종목 선정은 상당히 잘 되셨는데 가격이 좀 비싸죠. 그렇죠. 예, 좀 다소 아쉬운 면이 있긴 하지만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뭐 우선주이긴 하지만 삼성전자 워낙 시가총이 1위 기업이고 또 이게 삼성전자 우선주는 시총이 40조가 넘어요. 그러니까 일단 안정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아까도 제가 이제 계속 저는 방송 때마다 시청자 여러분께 제가 피력하는 것이 바로 성장주의 논리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는 사실상 가치주 플러스 성장주 그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차피 삼성전자 우선주 거의 동일 맥락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그렇게 시세가 탄력적이지는 못해요. 그러면 현 구간에서 우리 선생님께서 좀 길게 보신다니까 제가 한번 가격 자료를 제시해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예. 일단 기술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미 3척 정도도 아는 쌍바닥을 쳤어요. 여기까지 보면은 이제 3종 바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께서 사신 게 51,000원이면 막 전고점 부근에 사셨는데 사실 이렇게 우리가 코로나가 확산될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근데 전고점 이제 돌파하면 쭉 뻗어갈 수도 있었는데 어차피 한번 완급 조절이 지금 일어나는 구간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47,000원만 훼손하지 않으면 가져가시고요. 아까 이제 길게 보신다 말씀하셨으니 저는 이것도 캔들이요. 오늘 이번 주는 도지 정도 아까 잠깐 설명 들으셨죠? 5조하고 10조 사이에 끼는 이런 5일선이나 거의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는 어느 정도 하반 경직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은 상승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그리고 또 추세선을 그거 봐도 지금 이런 트렌드거든요. 따라서 길게 보신다면 선생님 일단 55,000원까지는 무난할 것 같고요. 이거 좀 길게 보시는 거예요. 그럼 55,000원이면 51,000원에 사셨으니까 대략 한 8, 9% 정도 수익 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는 좀 일부 좀 차익하셨다가 다음에 눌림에서 다시 매수해서 아주 길게 보시면 한 6만 원까지. 다만 이제 삼성전자 같은 우리가 이제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가 슈팅이 나오면 소위 말해서 지수 완급 조절이 안 돼요. 따라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것들은 슈팅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일부 좀 매도하시고 코스닥 같은 데서 성장주, 저평가된 그런 종목도 공략하는 것도 괜찮아요. 예. 예, 알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긴 호흡으로는 감사합니다. 괜찮은 종목이라는 진단입니다. 더 궁금한 부분 없으시고요? 예. 네, 우리 시청자님 이제 식사하셔야 되니까 여기에서 전화 마무리하고요. 건강 잘 챙기셔야 돼요. 끼니 거르지 마시고요. MTN 틀어놓고 점심 맛있게 드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첫 번째 상담 삼성전자 우선주였고요. 다음 이어서 전화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한시 스토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 때문에 오늘 문의 주셨을까요? 네, 후성이요. 후성. 예,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세요? 8,880원에 예, 20%요. 20%요. 계속 칼날같이 떨어져서 놀라셨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송동현 팀장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상담 받아보십시오. 예.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후성 제가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네. 후성 매수가가 8,800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8,880원이에요. 네, 8,880원인데 약간 이제 그 차트 흐름을 보니까 약간 이제 이평선이 모이는 그런 구간대에서 일단은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9,700원 한번 주가가 급등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역시나 코로나 바이러스 이슈 때문인지 주가가 밀리고 있는 흐름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후성은 최근에 또 실적이 좀 좋지 않게 좀 나왔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 다른 이게 2차 전지 섹터잖아요. 2차 전지 섹터에 비해서 그렇게 큰 위력을 현재 발휘를 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 점들이 조금 이제 아쉬운데 그래서 이 후성 같은 종목은 일단은 최대 주주들도 많이 지분을 가지고 있고 국민연금도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선은 안정적인 종목은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7,900원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부터 매도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일단은 주가가 지금도 거의 바닥 부근에 거의 위치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추가적으로 하락을 조금 더 할 수는 있겠지만은 일단은 매도를 하는 전략을 하지 마시고요. 주가가 충분히 9,000원대 정도 올라왔을 때 미약하게나마 그 수익 실현을 좀 하시고 나서 2차 전지 섹터의 강한 섹터를 위주로 좀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차 전지도 역시나 떠오르는 성장 산업이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하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일단 후성처럼 같은 2차 전지 섹터라도 조금 힘이 약한 섹터가 있고 힘이 약한 종목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종목을 잘 선별하셔가지고 일단은 아주 시장에서 강한 종목으로 좀 포트폴리오를 다시 구성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후성을 혹시나 이제 수익 실현을 하시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스토킹 연락해 주셔서 또 같이 한번 좋은 전략을 만들어 가보는 것이 어떤가라고 이제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일단은 9,000원 부근에서 좀 정리를 하시고 좀 새롭게 포트를 짜보자라고 일단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지금 팔기 9,000원. 아깝다고. 예. 네, 9,000원까지는 갈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 종목은 완전히 회사가 실적이 안 나는 회사도 아니고 그리고 성장 산업에 위치한 회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바닥 구간에 위치한 부분이라서 충분히 다시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매도를 하시는 것보다는 좀 홀딩 하셔서 약수익이라도 챙겨 오시는 게 좋은 전략이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실만 없으면 다행이죠, 그죠? 일단은 반등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의견이니까요. 들고 계시다가 막 답답하다 하면 언제든지 연락 또 주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힘내시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후성 체크 도와드렸습니다. 진짜 반등 나왔으면 좋겠는데 예, 저도 예의주시하면서 흐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문자 들여다볼 텐데요. 저희 방송하고 바로 문자 주셨네요. 한국전력 보겠습니다. 매수가가 26,781원, 비중 33%. 이거 끝자리 이렇게 1원으로 떨어지는 거 보니까 물 타셨네요. 예, 추가 매수하셨어요. 나중식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참 제가 이 종목 보면서 아이쿠 하는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예. 왜 왜요? 그러냐면 이제 그 주식을 우리가 분류할 때 크게 성장주가 있고 가치주가 있고 예. 또 이제 거기에 또 산업재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경기 방어주라는 그런 개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공공재 개념이죠. 그러니까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 방어주인데 우리 시청자분들 잘 아시겠지만 참 아픈 종목이 많아요. 두산중공업도 원자력 때문에 아주 엊그제 구조조정 나고 그러죠. 근데 한국전력도 결국은 원자력을 포기함으로써 이 전력 생산은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자꾸 내리고 이제 그렇단 말이에요. 시청자분께서 이걸 좀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은 빅사이클에서 성장주의 논리예요. 그러면 경기 방어주하고 성장주하고 서로 배치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경기 방어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급적 손을 안 대는 게 좋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게 되면 이게 차트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물론 지금 이게 이제 지난번 그 높게 사신 가격은 아닌데 우리가 이제 차트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딱 올라갈 때 아하 이거 다중바닥 형성하고 올라갈 걸 생각하죠. 근데 주가는요 우리가 차트 수급액보다 우수라는 게 바로 펀더멘탈이에요. 그러니까 실적과 성장성인데 자 지금 전기를 이렇게 올릴 수 있을까요? 저는 올리기 어렵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결국 또 이렇게 민심도 이렇게 이반되는 것도 있고 그렇다면 이 주가는 상승이 자유롭지 못하겠죠. 따라서 이런 종목들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연봉을 보면 금년까지 꼼짝없이 5음도 음선 5개로 주고 그 다음부터 이제 서서히 다음 기대에서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데 어찌됐든 이런 종목들은요. 오래 가지고 계시면 마음고생하십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뭐 그렇게 높게 산 가격은 아니까 26,700원 정도 되시니까 뭐 비중도 좀 많으세요. 단 이거 한 25,000원에서 26,000원 되면은 미련 없이 한번 털고 나오시죠. 그리고 만약에 손절을 해야 될 때는 24,000원 하에시는 다시 또 한번 역배열로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때는 매도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 이렇게 진단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반등하면 26,000원까지는 가능 열려 있어요. 왜? 저 오실레이터 영역이니까 이제 반격이 나올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반등 노려서 예. 종목 정리하자라는 의견 일단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정리해드립니다. 한국전력 먼저 들여다봤고요. 다음 문자 볼까요? 이번에는 동진 세미캠 매수가 17,050원에 5%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하셨는데요. 이제 오늘 그래도 반등이 나옵니다. 팀장님 더 살까요? 네. 자, 동진 세미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진 세미캠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이제 국산화 포토레지스트 관련된 국산화 수혜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산화에 대한 부분으로 인한 수요도 역시나 동진 세미캠에게는 불리할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고요. 최근에는 모든 성장 업종들이 조정을 받은 상황에서 오늘 저점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가도 보면 17,050원, 지금 거의 현재 시가랑 비슷하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 개념이 더 맞다 봅니다. 5%를 매수하셨기 때문에 추가 매수 안 하셔도 되지만은 뭐 하신다고 하면 지금 자리에서 충분히 매수하셔도 충분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 종목은 뭐 일단 1차 가격으로는 뭐 2만 원 정도로 짧게 보실 거면은 2만 원 정도로 보셔도 될 것 같고 물론 더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짧게 제가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동진 세미캠이 이 포토레지스트와 이 시너라는 쪽에서 점유율 1등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기업이기 때문에 반도체가 성장하면 할수록 이 기업의 시너라든지 포토레지스트의 수요 증가는 계속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거기에다가 이제 이 디스플레이 쪽도 이제 사업을 하고 있고 신재생 에너지 쪽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디스플레이 쪽도 역시나 반도체의 어떤 그 제조 원리를 보시면 디스플레이와 반도체가 아주 매우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쪽 그리고 반도체 쪽 모두 우리나라에서 대표하는 성장 업종이기 때문에 이 동진 세미캠이 충분히 저점에 도달했을 때는 매수를 하셔도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충분히 보유를 하신 전략도 좋고 추가 매수를 하시는 전략도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예, 괜찮다라는 의견 그리고 추가 매수도 괜찮대요. 동진 세미캠 챙겨드렸습니다. 다음 문자는 SM라이프 디자인 보겠습니다. 매수가가 3,560원에 비중 56%. 비중이 꽤 있는데 아이고 반토막 넘게 났습니다. 지금 겨울왕국의 속된 말로 약발 다 됐고 주가 하락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참 이런 종목도 볼 때마다 참 가슴이 아픕니다. 예, 저도 옛날에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전문가로서 이렇게 이제 실효성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 주가라는 것은요, 항상 어떻게 되냐면 컨스탄트 일정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접근이 가능해야 돼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이제 그 부음을 잃는 거죠. 아까도 뭐 말씀하셨지만 겨울왕국 가지고 이제 한번 주가가 크게 올랐는데 이런 종목들을 매수하신다 하더라도 제가 시청자님들 제발 좀 이렇게 저점일 때 사요. 그러니까 실효성 테마, 정치인 테마 다 좋긴 좋은데 이럴 때 저점에 사야지. 이미 시장에서 많이 회자가 되고 옆집 또래 엄마도 알고 또 철수 엄마도 아는 다 그런 종목들은 이미 시세로서의 신선도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보니까 3,700, 500원대? 그럼 거의 이때 사신 거거든요. 얼마나 고생하세요. 그렇죠? 다음부터는 이제 정말 이런 일회성 어떤 실적 그런 기대감에서 저점에 사지 않으셨다면 고점에 추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죄송합니다. 이제 이것은 이제 쌍바닥을 쳐서 반격이 또 나올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이제 뭐 겨울왕국까지 가려면 또 시간이 걸리고 이미 겨울왕국은 상당 부분 지났어요.
그다음 또 SM 라이프 디자인이 어떤 또 이렇게 아이템을 가지고 빅히트를 할지는 모르겠는데 글쎄요, 제가 여기까지 정통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2,000원대 자리에서는 한번 털어주시고 최소한 50% 정도는 비중이 많으시니까 털어주시고 예, 다른 종목 성장주 중심으로 공략해보는 게 어떻겠는가 예, 그렇게 진단드리고 싶습니다. 예, 종목 교체 의견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 문자는 헝션그룹 보겠습니다. 매수가 1,140원에 비중 40%로 보유하고 계시고 손실폭 좀 있으세요. 송동현 팀장님 도와주십시오. 네, 헝션그룹도 중국의 이제 중국 기업이죠. 이제 우리나라 상장된 이제 홍콩 기업이라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 기업도 우리나라 뭐 손오공과 유사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왕구를 생산하는 그런 이제 기업이고 중국의 산화 정책 완화에 따른 그런 수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 이 종목도 역시나 이제 겨울왕국 2가 개봉했을 때 또 한때 테마주로 분류되기도 했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이 종목은 저는 이제 가급적이면 이제 중국 관련된 상장주를 좀 매수를 하지 말라는 입장인데요. 그래도 이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면, 근데 이 종목이 뭐 실적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잘 나오기보다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실적이 좀 찍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라서 비교적 저점과 고점이 일정하게 잡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점이 약 700원대, 고점은 약 1,500원대 정도로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하락을 더 할 수는 있겠지만은 일단은 매도를 하시는 전략보다 저점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다시 한번 주가는 또 오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1,140원 정도까지 기다렸다가 좀 더 원금을 챙기고 나오는 전략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은 그보다 좀 못하게 손절하셔서 좀 다른 종목으로 교체 매매하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갈아타기 의견 헝션그룹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속도 내서 전화 상담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한시스토킹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네, 종목 들고 반갑습니다. 계실까요? 유진기업 유진기업 4,995원에 20%요. 20% 4,995원에 아이고 예 많이 빠졌네요. 나종식 전문가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상담 받아보십시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유진기업 왜 매수하셨어요? 이게 제가 12월 달에 예. 매수를 했는데 그때 네. 당시에 그 블랙아이스가 매스컴에 좀 이슈가 있어서 관련 아하. 기업으로 좀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호재라고 봤던 게 그 GBC 예, 그 건설 관련해서 이쪽에 레미콘 기업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 해서 좀 비중을 많이 들어갔죠. 예, 뭐 어떻게 종목 선정하는 그 눈이 상당히 날카로우신데요. 사실 네. 유진기업도 회사는 상당히 좋아요. 유보율도 네. 20%가 넘고 맞습니다. 부채 비율이 대- 한 400% 그렇죠. 되는 거 그 외에는 네. 뭐 이렇게 뭐 PR도 한 15배 정도라서 밸류에이션에서는 뭐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께서 매수하신 게 12월 달 그 자리도 그닥 이 차트를 봐도 나쁘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그 아까 그 블랙 그 아이스는 그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계속 그렇게 꾸준하게 뭐 절기에 관계없이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런 것도 그렇죠. 이제 스팟 네. 뭐라 그럴까? 하여튼 쇼텀이잖아요. 그냥 단기간인데 네. 항상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짧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유진기업은 물론 국내 레미콘에서 뭐 1위죠. 예, 그래야 네. 뭐 아스팔트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또 최근에 또 논쟁도 되고 있어요. 어떠냐면 미국의 홈디포처럼 네, 저기 맞아요. 뭐야 KCS에는 홈CC인가 그런 것도 국내에 네, 있죠. 네. 그러니까 공구라든가 이렇게 그 가정에서 쓰는 건설자재. 것들, 예. 네. 그런 것도 건설자재. 있는데 또 그 법원에 소송도 걸리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냥 항상 주가는요. 네. 아무리 회사가 좋아도 논쟁거리가 되면 안 돼요. 그냥 그냥 스무스하게 가야지 어떤 거 좋고 나쁘고 이쪽에서 나쁘다 하면 안 되거든요. 어쨌든 저도 좀 이제 좀 매수하신 가격보다 내려서 마음이 아픈데요. 오늘 그래도 의미 있는 반격이 나와요. 그래서 네. 선생님 이렇게 하시죠. 일단 3,700원은 손절가로 설정하시고요. 그다음에 가만히 이제 매물벽을 보시게 되면 네. 대략 4,500원까지는 매물벽이 큰 매물벽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 그래서 4,500원까지 쉼없이 가는 게 아니고 일단 오늘 바닥을 다졌거든요. 그러면 21선 정도에서 한 4,200원 정도 저항을 받을 겁니다. 네. 그다음에 눌림에서
여기서까지 상승 1파, 조정 2파, 상승 3파라고 했을 때는 4,500원대까지는 가능할 거예요. 그러면 네. 매수가에서 다소 이렇게 내린다 하더라도 네. 일단 한번 매도하시는 전략이 좋겠다. 예, 그렇게 조언 드리고 싶네요. 네. 그럼 4,600원에 예, 그 내외에서 4,500원. 네. 네. 그럼 그 시점을 언제쯤 보시는 거예요? 그 똑똑한 엘리어트도 있잖아요. 네. 볼 때 이게 파동이 놀리지 기간의 개념은 참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시청자분께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 그것도 참 저도 클리어하게 대답해 드렸으면 좋겠는데 저보다 훨씬 똑똑한 엘리어트도 그 개념을 설정 못했다니까요. 그리고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떤 주가가 모멘텀 되면 한 번에 쭉 오를 수도 있고 또 악정을 쭉 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가격 전략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손절가는 한 3,800원 정도. 아, 3,700원. 3,700원 네네. 정도고 4,800원 정도, 4,600원 정도. 네, 4,600원 정도. 예, 예. 네네. 감사합니다. 예, 잘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유진기업 체크 도와드렸고요.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한실 스토킹 연결 잘 되셨습니다. 어떤 종목 들고 계실까요? 네, 안녕하셨어요. 예, 이마트요. 반갑습니다. 이마트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세요? 12만 7천 원에 30%요. 네, 아유, 그래도 오늘 조금 반등 나오긴 하는데 송동현 팀장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상담 받아보십시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이마트를 들고 계시는데 매수가 12만 7천 원, 비중 30%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마트는 최근에 좀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 일단은 코로나 바이러스 이슈가 굉장히 오프라인 매장에 대한 수요를 억누르고 있는 것으로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 또 안 좋은 악재가 겹쳤는데 이마트의 이 채권 등급 자체, 신용 등급을 좀 내렸어요. 투기 등급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이마트의 주가를 누르는 악재로 좀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마트가 언제까지나 또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서 어느 정도 오늘도 지금 반등이 4%대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우선은 어느 정도 접점은 잡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마트가 좀 안 좋긴 해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슈가 언젠가는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충분히 좀 더 홀딩 하시면 10만 7천 원 정도는 전 회복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 오프라인 마켓은 점차 좀 경쟁이 줄어드는 구조로 가고 있긴 한데 일단은 뭐 미국의 아마존을 좀 참고를 해보시면 결국에는 이 무인화 시스템이 이제 적용이 많이 될 건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어떤 정서상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그런 구조로 쉽게 갈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향후에는 좀 더 그런 구조로 가게 된다면 뭐 이마트의 주가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더 개선이 될 수 있는데 우선은 이제 그 얘기는 좀 먼 얘기다 보니까 우선은 당장의 현실에만 집중을 하면은 우선은 조금 기다리셔야겠지만 한 분기 정도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분기 정도 일단 넉넉히 잡아서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한 분기 정도 잡아서 만약에 원금이 회복되지 않으시면은 우선 다시 한번 스토킹에 전화를 해주셔서 다시 한번 상담을 받아볼 것을 좀 권유해 드리고요. 지금은 어쨌든 굉장히 저평가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충분히 빠질 만큼 빠졌고 PBR이 너무 낮아요. PBR 뭐 0.34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선은 이 정도에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 이슈만 해결이 되면 이마트는 반발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작게는 원금 정도의 정리를 하시는 전략을 추천해 드리고요. 좀 많게는 14만 원까지 이제 보시고 매도를 하시고 일단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래도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보셨네요. 예, 참고해 보시고요. 잘 나오기를 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이렇게 이마트까지 상담 진행을 해봤습니다. 여기에서 마무리해야겠네요. 시간이 훌쩍 지났네요. 문자 많이 주고 계신데요. 죄송합니다. 내일 조금 더 속도 내서 많은 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마무리하고요. 새로운 종목 발굴하러 지금 가겠습니다.